종합 스포츠 분석 토킹 채널입니다. 10년 이상의 실전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부터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해드립니다. 수년간 운영된 전문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AS 로마 vs 코모. 이 경기는 3백 기반으로 응집력 있게 움직이는 AS 로마와 라인 간 간격이 헐거워 세컨볼을 자주 놓치는 코모의 상성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매치업이다. 코모는 수비와 미드필더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부터 중앙 장악력을 잃기 시작하고, 그래서 세컨볼을 따내지 못한 채 상대에게 연속 공격을 허용하는 패턴이 계속되고 있다. AS 로마 입장에서는 바로 이 지점을 공략하기에 가장 적절한 카드가 마니 코네다. 코네가 느슨하게 흘러나온 볼을 잡는 순간 한 템포 빠른 전진 드리블로 1, 2선 사이를 찢어버리면 코모의 더블 볼란치는 뒷공간과 앞공간을 동시에 신경 써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퍼거스는 그 옆에서 하프 스페이스를 타고 박스 근처까지 침투하며 엘 샤라위는 왼쪽에서 안쪽으로 좁혀 들어와 슈팅 혹은 라스트 패스 선택지를 만든다. 이때 윙백까지 한 번에 올라붙으면 코모 수비 라인은 폭과 깊이 모두에서 압박을 받게 된다. 코모가 이를 의식해 라인을 내리면 두비카스와 이선의 거리가 멀어져 전방에서 공이 오래 머물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롱볼과 세트피스 위주의 전개로 흐르며 빌드업이 단순해진다. 반대로 라인을 올려서 적극적으로 맞불을 놓으면 그 사이사이에 생기는 공간을 코네의 전진 드리블과 엘 샤라위의 컷신이 그대로 파고들 수 있어 오히려 AS 로마에게 더 넓은 통로가 열리는 구도가 된다. 여기에 AS 로마 특유의 코너킥 패턴이 더해지면 코모 입장에서는 세트피스 상황 하나하나가 큰 부담이다. 이어 포스트로 향해 런닝 점프에 들어가면서 중간에서 헤더로 잘라먹는 움직임은 첫 번째 슈팅뿐 아니라 튕겨나온 공까지 다시 슈팅으로 연결될 수 있어 코너킥가 나올 때마다 실점 위험이 누적되는 그림을 만들 수 있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세컨볼 경쟁에서 계속 밀린 코모의 체력과 집중력이 떨어지면 코네와 퍼거슨이 회수하는 두 번째 볼에서 다시 한번 공격이 시작되는 장면이 반복될 가능성도 높다. 종합하면 이 경기는 AS 로마가 중원과 세컨볼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고 마니코네의 전진성과 세트피스 패턴까지 더해지면서 경기 템포와 흐름을 주도할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그려진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AS 로마 승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맨체스터 유 vs 본머스. 이 경기는 단순히 이름값 싸움이 아니라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공간 관리에서 누가 더 안정적인 구조를 갖고 있느냐가 승부를 가를 흐름이라는 시작점은 동일합니다. 메뉴의 구조적 약점과 본머스의 효율적인 공격 패턴이 충돌하는 구도이지만 메뉴의 압도적인 개인 클래스와 홈에서의 결정력이 이러한 전술적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승리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메뉴는 3-4-3을 쓰고 있지만 미드필더들의 수비 가담 속도가 느려지면서 수비와 중원 사이 간격이 벌어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약점입니다. 특히 수비 블록은 이미 내려앉은 상황에서 그 앞을 보호해야 할 홀딩 미드필더와 이선 자원들이 제때 복귀하지 못하니 페널티 박스 앞 공간이 비어있는 장면이 자주 나오는 것은 본머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이 공간에 클라위베르트가 침투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춰 들어가면 박스 앞에서 슈팅각을 만드는 장면이 연출될 수 있다는 분석은 타당합니다. 하지만 맨유의 공격 재능은 본머스의 수비 구조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맨유의 공격은 쿠냐의 폭넓은 움직임과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전진 패스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데, 앞선에서 공을 잃었을 때 중원 보호가 되지 않아 곧바로 역습을 허용하는 약점이 있지만 본머스 역시 맨유의 공격진을 90분 내내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맨유가 볼을 오래 소유하고 역설적으로 가장 위태로운 구간이 자신들의 공격이 끊긴 뒤 수비 전환 타이밍이라는 점은 인정되지만, 공격 성공 시의 파괴력이 본머스의 수비진을 압도하는 구도라는 점이 이번 매치업에서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본머스는 블록을 일정 수준 유지한 상태에서 맨유의 미드필더 라인 뒤로 한 번만 공을 뿌려 넣으면 찬스를 만들 수 있지만, 맨유는 수차례의 위협적인 공격을 성공시키며 본머스의 수비진을 체력적으로 지치게 만들 것입니다. 본머스는 기본적으로 4-2-3-1을 사용하지만 경기 흐름에 따라 투톱 형태로 변형해 더 직선적인 압박과 마무리를 노릴 수 있는 카드가 있다는 점은 변수입니다. 그러나 맨유는 개인의 압도적인 돌파 능력과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창의성을 통해 본머스의 수비 블록을 깨뜨리고 특히 홈에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집중력에서 본머스를 능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 경기는 맨유의 구조적인 불안정성과 본머스의 효율적인 카운터 전술이 충돌하지만 맨유 공격진의 폭발적인 클래스와 홈에서의 득점력이 전술 밸런스의 약점을 덮어버리며 승리를 제취할 흐름에 가깝습니다. 개인 능력으로 위협적인 장면을 한두 번이 아닌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는 맨유가 전술 밸런스의 우위를 가진 본머스를 상대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입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맨유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라요 바이카노 vs 베티스. 이 경기는 하프라인 압박 타이밍이 일정하지 않은 라요와 라인 사이 공간을 잇고 드리블과 패스로 깨는 베티스의 상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라요는 전방 압박 시점에서 한두 명이 먼저 나가고 뒤 라인이 따라 나가지 못하는 순간부터 중원과 수비 라인 간격이 벌어지며 그 사이 공간을 상대에게 내주는 패턴을 반복해왔다. 그래서 공수 전환 상황에서 블록이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하프 스페이스와 박스 앞 지역이 동시에 열리며 슈팅 허용 위치가 점점 골문 쪽으로 가까워지는 경향이 있다.
베티스 입장에서는 바로 그 지점을 로 셀소와 로드리고 리켈메가 물고 늘어질 수 있다. 두 선수 모두 타이밍을 읽고 드리블로 라인을 깨는데 능한 타입이라 라요의 첫 압박이 어긋난 순간부터 수비 블록 안쪽으로 파고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에르난데스가 전방에서 수비를 끌어주고 리켈메가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안쪽으로 드리블을 가져가면 로 셀소는 그 옆에서 전진 패스와 슈팅 옵션을 동시에 준 채로 박스 앞을 장악하는 그림이 자주 나올 수 있다. 라요가 이를 의식해 라인을 과도하게 내리면 2선과 1선 사이 간격이 좁아지는 대신 자기 진영 깊숙이 박히는 전개가 나와 세컨볼과 세트피스 수비에서의 부담이 늘어난다. 반대로 라인을 끌어올려 다시 한번 강하게 압박을 시도하면 처음 문제였던 압박 타이밍 불균형이 다시 드러나면서 리켈메와 로 셀소에게 더 넓은 돌파 통로를 허용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위험이 있다. 베티스는 좌우 전환과 이선의 유기적인 포지셔닝으로 상대 4-4-1 블록을 넓게 벌려놓은 뒤 마지막 순간에 중앙 쪽으로 파고드는 패턴을 즐겨 사용하기 때문에 라요의 간격 관리가 흔들리는 이 매치업에서는 기대 득점이 점차 베티스 쪽으로 쌓일 가능성이 크다. 경기 초반에는 라요가 홈 응원에 힘입어 강하게 압박을 시도하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압박 타이밍과 간격 관리에서의 문제는 다시 드러날 것이고 그 틈을 베티스의 플레이메이커와 에이스들이 놓치지 않을 공산이 크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라요의 수비 라인이 뒤로 물러서면 베티스는 박스 앞에서 로 셀소를 중심으로 짧은 패스를 주고받으며 슈팅각을 만들어내고 세컨볼 상황에서도 이선이 더 많은 숫자로 몰려들 수 있다. 종합하면 이 경기는 라요가 압박 타이밍과 간격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채 들어간다면 베티스가 라인 사이 공간을 집요하게 공략하면서 결정적인 슈팅 찬스를 반복적으로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은 그림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라요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